네, 이제 이쪽 요거 보겠습니다. 아까 감자거래까지 봤고요. 네, 이제 요거 재발행할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회사가 우리 회사가 처음에 B 회사한테 주식을 한 주 발행했다가 이 주식을 다시 사오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소각 목적, 불태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가 감자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내용은 재발행할 목적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똑같이 B 회사한테 처음에 주식 한 주를 발행했다가 이걸 다시 사온다라고 했잖아요. 한 주를. 그렇죠? 다시 사오는데요. 이걸 재발행할 목적이라는 건 A 회사가 한 주를 갖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D라는 회사한테 이렇게 한 주를 다시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각까지 불태우기까지는 안 하고요. 불태우진 않고 그냥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가 다른 회사한테 재발행, 다시 발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재발행할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불태우고요. 이거는요 다시 누군가한테 다시 발행한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불태울 거기 때문에 주식수가 실제로 감소되는 거 맞죠? 불태울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재발행할 목적으로 보세요. A 회사가 처음에 한 주 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B한테 다시 한 주 사올 거죠? 이 한 주를 다시 누구 줄 거라고요? D. 이런 회사한테 한 주 줄 목적이 재발행할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주식수가 줄어요? 전혀 줄지 않습니다.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냥 결국 계속 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계속 한 주 가지고만 놀고 있어요. 맞아요? 한 주. 얘 줬다가 얘 줬던 한 주 다시 갖고 왔다가 이 갖고 왔던 거를 다시 누군가한테 한 주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이런 것들을 재발행할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발행할 목적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발행할 목적은 결국에 주식수가 줄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재발행의 목적은 주식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수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우리 회사가 한 주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회사한테 다시 발행하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재발행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주식수의 변동이 없다라고요. 되셨나요? 주식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본금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수의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자본금의 변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수의 변동이 없으면 자본금의 변동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왜요? 제가 자본금이라는 계정은 계속 주식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주식수. 발행 주식수.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자본금의 변동도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변동도 없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요거부터 보죠. 우리 회사가 한 주 줬을 때는 요런 얘기 드렸죠. 근데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B가 A 회사의 한 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시 사올 거라고요. 우리 회사가. 한 주를. 되나요? 그럼 당연히 돈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얼마 줬냐면 2,000원 줬다라고 칠게요. 2,000원. 한 주를 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럴 때 분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재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올 때 회계 처리가 자기 주식 2,000원, 2,000원에 사왔다라고 했죠? 대변에 현금 2,000원 이렇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회사 주식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요거는요. 왜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가 맞았어요? 요거는 그냥 바로 소각해버린다고요. 이거는요. 잠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가 D라는 회사한테 다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회사가 갖고 있을 때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잠깐 보관 중일 때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왜? 시험에서는 자기 주식을 얼마에 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제 자체에서 계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저랑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보시면 요런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D라는 회사에게 재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재발행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있겠어?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뿌렸던 주식 다시 얼마에 사왔다고요? 2,000원에 사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발행할 때 D라는 회사한테 3,000원에 처분할 때 그리고 1,000원에 처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2,000원에 샀던 우리 회사 주식을 비싸게 팔 거냐 싸게 팔 거냐 왜 얘기해요 그냥. 됐나요? 그래서 요거 분개해보죠. 우선 3,000원에 처분했다는 거 자체가 자기 주식을 이제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겠죠. 이제 D라는 회사한테 처분해 버릴 거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자기 주식이 없어질 겁니다. 2,000원 그대로. 그리고 차변에 돈 얼마 받을 거예요? 현금으로 받아줄게요. 현금으로 3,000원. 그러면 자기 주식을 2,000원에 취득했다가 3,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만큼 뭔가 쓸 돈이 커졌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의 증가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얼마요? 1,000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해보죠. 똑같이 자기 주식 2,000원 없어지는 건 똑같고요. 현금으로 얼마 받을 거라고 이번에? 현금으로 1,000원. 됐나요? 이번에 내가 재발행한 목적으로 2,000원에 사왔던 걸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 이익일까요? 아니겠죠. 반대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일 겁니다. 1,000원. 이해되시나요? 이런 재발행할 목적의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자본금이라는 건 무슨 금액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액면금액. 자기 주식은요? 액면금액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주식의 거래가 없으니까.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유일하게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기 주식 키포인트는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인식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액면 금액이 아까 여러분들 1,000원짜리였지만 이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그냥 제가 얘한테 재발행할 목적으로 그냥 2,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한 다음에 그냥 2,000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은 그냥 얼마에 샀는지 취득가액으로 인식을 하면 끝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살짝 어려우실 겁니다. 원래 자기 주식 얘기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 분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또 맞춰보면 될 거고 똑같이 해보죠. 세 번째 뭐 있다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됐어요? 됐죠? 이거 대표적인 것들. 여러분들 요거 자본 잉여금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을 거래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게죠. 자본 조정은요? 뭔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쓴 계정은 맞는데 자본 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계정. 그래서 이렇게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제가 이렇게 3개 정도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본 잉여금 뭔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다. 돈을 원래 더 많이 받으면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수익 항목이 아니라고요. 수익 아닙니다. 자본 항목이에요. 아시겠죠? 수익 항목이랑 자본 항목이랑 다른 게 뭐예요? 우선 수익 자본 쪽은 주식 거래할 때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 못합니다. 절대. 그러면 수익이랑 자본이랑 차이가 뭘까요? 수익은
세금을 내요. 제가 돈 많이 벌면 세금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수익일 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본 항목일 때는 세금과 관련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수익으로 잡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본 계정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돈을 더 받던 덜 받던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자본입니다. 되나요? 이거 다 수익 비용 아닙니다. 다 자본 계정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써드렸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도 뭐 했어요? 자기 주식이라는 네 글자의 계정 과목도 썼잖아요. 그죠? 자기 주식이 뭔가 주식 거래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건가요? 그런 거랑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 주식은. 그냥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재발행할 목적으로 그냥 사왔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돈을 벌었다라는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엄청 많아요, 원래. 여기다 쓸게요, 자기 주식. 되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보세요. 얘, 그리고 얘 둘, 그리고 얘네 둘. 다 같은 거래에서 생기는 반대계정 과목이죠. 그렇죠? 얘 증자거래, 얘 감자거래, 얘 자기 주식 처분하는 거래. 돈을 더 받았다는 계정 과목은 얘네 세 개였고 돈을 덜 받았다는 계정 과목은 얘네 세 개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고 계시느냐?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다 둘둘둘은 짝꿍 계정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뭐라고요? 짝꿍. 진짜 짝꿍이라 불러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짝꿍 계정. 진짜 이렇게 부릅니다. 짝꿍 계정. 되나요? 이 짝꿍 계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죠? 짝꿍 계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회계 처리가 중요해요. 회계 처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짝꿍 계정에 관련해서 회계 처리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어렵게까지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출전이 엄청 어렵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를 갖고 올게요. 이 문제. 요 문제. 아까 요 문제 했었죠, 여러분들? 요 문제. 이 그림까지 갖고 올까요? 이번에 얘 지워버리고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짝꿍 계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렇게 7월 1일 날 회계 처리했었대요. 이렇게 7월 1일 날 됐어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주식을 또 발행할 겁니다. 주식 한 주를 시회사에게 현금 2,000원을 받고 현금 500원을 받고 주식을 발행. 이렇게 해볼게요. 됐나요? 이렇게 발행 한번 했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발행을 또 한 겁니다. 두 번째. 시회사한테. 뭐는 똑같다라고 해서 항상 돈을 더 받던 덜 받던 상관없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원. 됐나요?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돈 얼마 받았다고 처음에? 현금으로 얼마요? 500원. 500원 받은 거 맞나요? 그렇죠? 500원 받았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돈을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이번엔 덜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 돼요? 다들 아시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5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달라집니다. 요게 첫 번째라고 했고요.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짝꿍 계정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써볼게요. 이게 첫 번째 개처리,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됐어요?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재무상태표로 가정하세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재무상태표라고 치면 차변이 자산자리, 해변이 부채랑 자본자리죠. 첫 번째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렇게 처리했을 때 여기 아마 재무상태표가 너무 작아요. 현금 1,000원 들어가겠죠? 현금 1,000원 증가시켰으니까 이렇게 자산으로 들어갈 거고, 대변에 자본금 얼마 들어가요? 1,000원. 요거 자본 항목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들어가 있겠어요? 1,000원. 요렇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요렇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요 회계 처리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올바르게 바꿀 거예요. 올바르게. 왜냐면 뭐는 똑같냐면 자본금 똑같아요. 1,000원. 그리고 현금도 똑같아요. 현금 500원. 근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러분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짝꿍이 뭐라 그랬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짝꿍 계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짝꿍 계정. 그러면 이 짝꿍 계정은 뭐냐면 이렇게 500원만큼 돈을 덜 받았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잡았잖아요. 이게 원래 맞아요. 근데 혹시나 그 전에 요 회계 처리할 때 장부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짝꿍 계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먼저 없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꼭 기억해 줍니다. 시험 문제 대부분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른다고요. 항상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여러분들 시험이고요. 여러분들 시험보다 조금 급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문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이 있다. 장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할 때 이렇게 쓰겠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제가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으로 바로 쓰라는 게 아니라 짝꿍 계정의 추가금을 없애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짝꿍 계정 회계 처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원 이렇게 없애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원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짝꿍 계정 회계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기본적인 회계 처리 먼저 우선 터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조금 터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짝꿍 계정 회계 처리까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 먼저 하시고 짝꿍 계정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여기까지가 자본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2개 남았어요. 기타 포괄손익 무게가 이익여금. 요거 2개 남았습니다. 요거 2개. 이제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무게액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 미실현 손익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실현 손익의 집합. 미실현 손익이라는 게 뭘까요? 아직 내가 실현되지 않은 실제로 벌거나 실제로 쓴 돈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막 분기할 때 어떤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 항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매도 관한 증권. 보세요.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것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얘네 둘 말고도 훨씬 많아요. 해외에서 판산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두 개 말고 언급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언급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도 관한 증권 평가에 대해서 공부해 드릴 겁니다. 제가 장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A 회사의 주식 100주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으로 얼마 나가요? 100주에다가 주당 1,000원씩 나갈 거니까 10만 원 나가겠죠? 현금으로 10만 원 나갈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차변에 장기적인 시세 차익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요렇게 10만 원 요렇게 분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뭐 한다라고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주식을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가치 평가가 어떤 거였어요? 내가 10만 원에 샀던 주식이 12월 31일자에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됐을까라고 하는 게 그냥 공정가치 평가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는 공정가치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10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가치가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20만 원. 그러면 얼마 증가했어요? 1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을 잡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도 10만 원 증가시켜 놓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10만 원. 이렇게 했던 게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치 평가 문제였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정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한번 보세요. 이 계정 과목 보셨을 때 요거 여러분들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10만 원에 취득했다가 12월 31일 날 이 주식 가치가 20만 원으로 올랐구나 해서 차이나는 10만 원만큼 이렇게 평가 이익이라는 회계처리를 한 것뿐이지 이 10만 원만큼 실제로 번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요런 계정들을 미실현 손익이라고 부른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이익과 손실 계정은 맞지만 지금 내가 실제로 이득 보거나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아니다라는 계정 과목이 모두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되나요?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1,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이번엔 현금을 구입했으니까 또 나가겠죠. 현금으로 줄 거니까.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될 거고 대변에 뭐가 생겨요? 그냥 토지요. 1,000만 원. 토지는 무슨 자산이라고 했어요? 유형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2월 30일 날도 뭐 하냐면 토지를 감정평가라는 거래요. 토지를 뭐 한다고요? 감정평가. 근데 뭐 감정평가가 뭐지 몰라도 된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뭔가 봤을 때 감정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샀던 토지 1,000만 원짜리가 혹시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토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감정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얘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 집에 가가지고 연예인이 막 골동품 같은 거 내놓으면 요거 얼마 정도 되는지 감정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토지를 감정평가해 주는 겁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해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1억이 됐대요. 그러면은 1,000만 원에 샀던 토지가 얼마가 됐어요? 1억이 됐으니까 얼마가 증가됐어요? 9천만 원 증가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분기는 토지 얼마 증가시켜요? 9천. 대변의 계정이 재평가 이익은 9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요. 재평가 이익률이라고 하고요. 계정 과목의 재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뭐 살짝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원래 실제 계정 과목은 재평가 차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그런 계정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 회사가 아싸 돈 벌었단가요? 아직 모른다고요. 그냥 감정평가만 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 요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의 계정 과목들이 모두 다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이라는 항목에 집계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이라는 건 실현되지 않은 손익의 집합이구나. 요 정도랑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도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 항목이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요런 전체적인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익이익은 아이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근데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이익이익은 뭐냐면 당사라는 게 우리 회사라고 했습니다. 당사의 순이익의 누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의 뭐라고요? 순이익의 누적액. 여러분 순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요? 수익 빼기 비용은 뭐였어요? 순이익. 맞나요? 항상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 순이익이 만약에 1억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근데 누적액이 어디라고요? 2억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수익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다는 무슨 장부예요, 여러분들? 손익 계산서 맞아요. 손익 계산서에 계산된 이 순이익은 반드시 재무상태표 자산 또 뭐 있어요? 부채 또 뭐 있어요? 자본 안에 속해 있는 이익 잉여금액 1억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요. 올해 순이익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올해도 들어가고요. 내년 순이익도 들어가고 내후년 순이익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이익의 누적액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순이익이 굳이 여기 왜 들어가요?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왜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서는 매년 가면 리셋돼요. 수익이 2억이 있었고요.
비용이 1억 있어서 비용이 1억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는 빵원빵원빵원이 시작한다고요. 리셋된다고요. 근데 재무상태표는요. 리셋될까요? 안 되겠죠. 올해 현금을 1억 갖고 있는데 내년에 현금이 빵원으로 시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 장부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순이익 1억을 리셋하는 게 아니라 내년 장부로 넘긴다. 그걸 2월이라고 했잖아요. 넘기기 위해서 반드시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익경험이 들어간다고. 왜요? 자본 항목이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쓸 돈. 순이익이 1억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쓸 돈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익경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뭐 할까요? 직원들 월급 주겠죠? 아니죠. 직원들 월급 준 건 이미 여기 비용에서 깎겠죠. 이미 수익과 비용이 다 계산된 순이익 가지고 뭘 하냐고요. 뭐 하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여기서 쓸까요? 이익경 가지고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처음에 뭐 하냐? 이익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립을 하고요. 세 번째 배당을 합니다. 요 이익 이용을 가지고 하는 용도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이익 준비라는 건 뭐냐? 원래 정식 명칭은 이익 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이익 준비금. 이익 준비금. 이익 준비금은 뭐냐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야, 너 순이익 1억 있다고? 꽤 벌었네. 야, 순이익 1억 쓰면 너 내년에 얼마 벌 수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야, 너 내년에 얼마 벌지 모르지? 내년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너 망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1억 중에 무조건 돈 모아놔. 이렇게 시켜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아싸 월급 받았다고 하고 바로 명품 사러 가요? 아니죠. 뭐 젊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20대만 중후반 되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 회사도 똑같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된다고요. 그런 개념이 요 두 개예요. 돈을 모아라 라는 개념이. 되나요? 근데 돈을 모아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제가 얘랑 따로 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강제예요. 얘는 임의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그러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모아놔라고 하는 돈이 이익준비금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익준비금은 강제사항입니다. 얼마만큼 강제를 하냐? 무조건 야 10억씩 다 모아 이럴 수는 없겠죠. 모든 회사는 10억을 못 보는 회사가 많을 텐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금 배당금의 10%만큼 적립을 하라고 시켜요. 이 배당금에. 왜? 배당이라고만 썼잖아요. 배당금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배당금의 종류가 이렇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배당금을 얼마 줬느냐에 따라서 10%만큼 강제로 적립해라라고 하는 게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회사의 능력을 현금 배당액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느낌의 배당이라는 게 뭐예요? 배당. 여러분들 계속 주식 얘기했죠. 보세요. 보세요. 우리 회사가 A고 얘한테 이렇게 주식을 한 주 준다라고 했고요. 한 주 줄 때 얘한테 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돈. 그러면 아싸 A 회사 입장에서 아싸 돈 받았다 땡큐 이런 거 끝내요? 아니죠. 매년 돈 벌 때마다 B한테 야 너 저번에 돈 줬었지 고마웠어 하고 돈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게 배당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너 저번에 투자해줬던 애지. 너 투자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돈 좀 벌었으니까 너 한 1,000만 원 나눠줄게 하고 1,000만 원 주는 게 배당금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능력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10%만큼 강제로 모아라라고 하는 게 이익준비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익준비금까지 회계처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줄까요? 늘까요? 줄겠죠. 요거 가지고 적립하는 건데.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차변에 이익잉여금 그냥 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금리. 100만 원. 이거 자본의 감소란 겁니다. 자본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게 이익준비금 회계처리예요. 이거 뭐예요? 결국에 1억 중에 100만 원을 실제로 쓴 건가요? 아니죠. 모은 거니까 모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자본의 감소 100만 원 했다가 다시 자본의 증가가 100만 원 낸 거예요. 그냥 모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됐나요? 이거는 자본 증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순이익 1억이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랬죠. 내년으로 된다는 내년으로 넘기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아까 2월. 그래서 여기 앞에 2월이라는 계정 과목이 붙습니다.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자본 항목은 이익잉여금이 맞지만 계정 과목으로 넘긴다라고 표현을 해서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본다고요. 됐나요? 요 회계처리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정리 임의 정리는 뭐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야 우리 한 10년 뒤에 사업 좀 넓혀볼까? 하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국가에서 안 시킨다고요. 회사에서 뭔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그냥 너네 결정한 만큼 그냥 적립해라라는 게 임의 적립금이에요. 사업 확장 아니면 뭐 감채기금 이런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감채기금 이름이 어렵지만 그런 겁니다. 현재 회사가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돈 빌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회사한테. 그런 걸 대비해서 돈을 모으자라고 하는 게 감채기금이에요. 그냥 돈을 모은다라는 취지구나라면 알고 계시면 되지 이런 사항들은 회계금에서 언급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 배당 후딱하죠. 배당. 뭐 중요하겠죠. 배당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배당은 여러분들 항상 뭐 먼저 하냐? 결의라는 거 먼저 합니다. 결의. 결의라는 건 얼마 줄지 정하자라고 하는 날짜예요. 됐어요? 왜요? 여러분들 무슨 설날처럼 세배하고 돈을 바로 꺼내서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줄지 정한 다음에 나중에 주겠죠. 무슨 야, 얼마 정하자. 100만 원 주자. 오케이 다 들어오세요 한다면 무슨 봉투에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이라는 게 얼마 주지 정하자라는 날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뭐 가지고 준다고요? 얘가 똑같이 감소하겠죠. 여기서 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 건데.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얼마겠어요? 얘는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왜요? 현금 배당 이익준비금이 여러분 100만 원이니까 현금 배당금은 1,000만 원이겠죠. 맞아요. 얘는 2천이라고 할게요. 2천. 됐어요? 그러면 대변. 현금으로 고맙다고 주는 건 현금 배당. 주식으로 고맙다 주는 건 주식 배당. 됐어요? 여러분들은 현금 배당 쪽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나와요. 현금 배당 쪽이. 아시겠죠? 대변에 지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이다라고 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저번에 유동부채 하다가 넘긴 계정 과목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미지급 배당금이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배우다가 막 밑에 있는 거 하나 넘겼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현금으로 준다고요? 주식으로 준다고요?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거래할 때 쓰는 계정 과목도 뭐라 그랬어요? 얘네 둘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거래할 때 쓰는 계정은 얘네 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으로 준다는 게 돈을 더 받는 건가요? 아니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요거예요. 또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불러요.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을 준다라는 거를 교부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배당금이다 라고 하는 항목도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왜요? 주식 거래하는데 돈을 번 건 아니니까. 이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얼마 2천 이렇게 분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결의했을 때.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실제로 지급해야죠. 실제로 지급. 맞아요? 그럼 또 두 케이스 봐야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뭐겠어요? 얘네들부터 실제로 줄 거니까 감소해야죠. 반대편으로. 그래서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 2천만 원 감소할 거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아니 1,000만 원이죠.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이었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뭘로 주겠어요? 현금으로 주겠죠. 현금. 실제로 현금으로 주진 않아요. 아시겠죠? 뭐 현금으로 줬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변에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을 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식을 주면 주식수가 늘어요, 줄어요? 주식수가 늘죠. 발행 주식수가. 발행이라는 게 뭐였어요? 얘한테 주식을 발행한다, 한 주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으로 배당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발행 주식수도 커지는 겁니다. 맞아요. 발행 주식수가 커지면 반드시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개변에 자본금 2천만 원. 이렇게 분기되는 게 주식 배당의 회계처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 받은 거 있어요? 없어? 우리 회사가. 돈 받은 거 없죠? 돈 대신 주식으로 고맙다고 준 거니까. 이런 것들을 돈 받은 거 없는 증자라고 해서 무상 증자라고 해요. 돈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뭐예요? 아까 했던 거 여러분 이거 맨 처음 했던 거 돈 막 현금으로 받으면서 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돈 받으면서 주식을 주는 건 유상증자 거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여러분 자본 쪽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양이 없어요. 저희 자산 부채 얼마나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본 파트 마무리했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